안녕하십니까. 강건노TV의 주성철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중간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했어야 할 일들을 4주 만에 다 끝냈다는 것으로 결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허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현 정부의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면서 진솔한 소식을 안전하고 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식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국이 정말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들을 색출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불법 마약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중에 펜타닐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미국인의 20대, 30대 그리고 40대들이 여기서 중독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25%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 진보성이 농후한 주요 미디어와 전 세계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은 물론이고 우방국이 관계를 취소하겠다고 말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UN 그리고 동맹국가들까지 불평불만만 늘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의 어느 이름 모를 정치인은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의 아주 통쾌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국이 말한 대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무도 미국에 대하여 감사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한 프랑스에게 만약에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돕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들은 모두 지금 독일어만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몰상식한 정치인, 교수, 젊은 층들 또 연예인들 가운데서 미국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자신들은 미국 상품과 음식, 기타 모든 편의를 즐기면서도 미국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미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은 76%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엔 국회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을 때 미국 국민 76%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것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미디어에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불법 거래된 돈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위불문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수사하여 법원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3월 20일자로 US 코스트가드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은, 미국 해안경비대는 포트 에버글레이스에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불법 마약을 하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주 해안경비대 커터 제임스 승무원이 목요일 포트 에버글레이스에서 약 4억 4,800만 달러의 상당의 코카인 33,200파운드 그리고 마리화나가 12,400파운드를 하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역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미국 해안경비대 대서양 지역 사령관 케빈 런데이 부제독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하역은 위험하고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마약에 미국으로 해상 밀수를 막기를 위해 동맹국 및 국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매우 크고 강력한 기관 간의
팀과 한 부분에 대표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작전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수많은 미국 기관들이 초국가적 조직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했습니다. 해안경비대 해군 세관, 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의 연합군 및 국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마약 퇴치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공은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113일 동안 제임스의 남군과 여군의 부하들은 마약 퇴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일을 했습니다라고 제임스의 지휘관인 도널드 데르카니안 대위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무는 혼자 수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 및 국제 파트너의 엄청난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태평양과 카리브 해안에서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은 국제 파트너와 전국 각지의 미국 검찰청의 형사, 기소 등을 통제해서 탐지하고 및 모니터링부터 차단 및 체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노력의 통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위치한 합동기관 간 태스크포스 하우스는 불법 마약의 공중외 해상 우송을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동태평양에서 반밀수 작전의 법 진행 단계는 캘리포니아 알라메다의 본부에 둔 해안경비대 11지구의 관할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카리브해에서는 법 진행 단체는 마이애미 본부를 둔 해안경비대 제7지구의 관할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 사회를 포함한 차단 작전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구성원들이 주도하고 또 수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조직범죄 약물집행특별기동대 지정수사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조직범죄 약물집행특별기동대는 검사 주도의 정보, 기반 다중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범죄 조직을 식별, 방해 및 해체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 해안경비대 애틀랜틱 에리어의 지휘 아래 있고 버지니아주 포츠모스에 본부를 둔 미국 해안경비대 애틀랜틱 에리어 로키 산맥 동쪽에서 아라비안만까지 모든 해안경비대 작전을 감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서양 에리어는 급증하는 작전 외에도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 불법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리브해 동태평양에 배치할 선박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행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전 행정부에서는 DEI, 즉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는 다시 말하면 다양성, 형편성, 포용성을 그런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도 미립국자도 비자 없는 사람을 지내는 사람도 눈 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옛날 서부시대 때 쌍권청을 허리에 차고 달려야 할 그런 상황처럼 미국이 썩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트럼프는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면서 나라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이 가까운데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나라의 일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바이든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휴가를 갔습니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건너TV의 주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